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스테디셀러 블랙 스완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렙의 행운에 속지 마라 세 번째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입니다. 모 아니면 도. 이 책에 담긴 몇 가지 메시지에 대해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다. 우리 두뇌는 확률 개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모 아님 도 방식으로 단순화하려고 덤빈다. 그래서 나는 만사가 운이 아니라 생각보다 운이 중요하다는 뜻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일부 독자들은 회의론자 탈렙은 만사가 운이며 성공한 사람들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한다 라고 받아들였다. 행운에 속는 영어로는 fooled by randomness 증상은 저명한 케임브리지 연합 토론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운 좋은 바보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운 좋은 바보들로 전달되었다. 가로 열고 내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했던 이 토론에서 나는 데즈먼트 피츠제럴드에게 확실히 패배했다. 편을 바꾸고 싶을 정도였다. 가로 닫고 나의 메시지가 왜곡되었듯이 사람들은 불경을 오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회의론과 허무주의를 혼동한다. 내 생각을 분명히 밝히겠다. 물론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열심히 일하고 시간을 잘 지키고 깨끗한 셔츠를 입고 향수를 사용하는 등 일상적인 통념을 따르게 되면 성공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통념을 따른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끈기와 인내 같은 정통적 가치들도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지만 그것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네, 여기서 잠깐 끊으면 약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지금은 이제 CEO 자리를 내놓고 이제 은퇴를 했죠. 근데 이제 빌 게이츠가 이 얘기를 하죠. 비슷한 빌 게이츠의 명언 네이버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는데 노력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성공의 길은 요원하다. 이런 말을 해요.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지만 되게 부지런하고 미라클 모닝 아침의 인간이고 되게 누가 봐도 깔끔하고 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매력이 넘친다 그래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의 케이스도 있죠. 랜덤리스 정말 우연찮게 정말 저런 남봉꾼 정말 저런 샵장꾼이 저렇게까지 큰 돈을 가지고 있었으나? 라고 보이는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선한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늘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근데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통념적으로 맞다라고 이제 나심 탈레프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운 좋은 바보들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mostly 대부분이 운 좋은 바보들이라고 했지 성공한 사람 모두가 운 좋은 바보들이다. 난 천재인데 지니어스야. 난 성공했는데.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천재들이죠. 일론 머스크 천재들이죠. 우리 모두 운 좋은 바보들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탈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간단한 원리를 자주 혼동한다. 성공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혼동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복권에 당첨되려면 일단 나가서 복권을 사와야 한다. 하지만 복권방에 가서 복권을 사오는 행위 자체가 복권 당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 행위는 단지 필요 조건일 뿐이다. 물론 필요 조건 중요하다. 그러나 무작위 사건이 발생하는 세계에서는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렇다고 열심히 살아던 할머니의 설교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다. 대부분의 성공은 몇 안 되는 기회의 창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면 결코 성공하기 힘들다. 그러니 행운을 꼭 잡아라. 우리 두뇌는 때때로 인과관계를 거꾸로 파악한다. 훌륭한 자질 때문에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맞을지도 모른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똑똑하고 근면하고 인내심이 있다고 해서 그 반대로 똑똑하고 근면함에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성공한다는 뜻은 아니다. 괄호 열고 매우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도 이런 원시적인 후견 긍정의 원리, 영어로 affirming the consequent를 일으킨다는
점이 놀랍다.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추론의 two systems of reasoning 문제로 논의한다. 가로 닫고. 이거 인과관계 맞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훌륭한 자질이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딱 보니까 오 천재야. 빌 게이츠 봐. 장난 아니야. 빌 게이츠 봐. 워런 버핏 봐. 책 엄청 많이 읽어.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더라.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성공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하루에 한 권씩 읽어야 된다.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인과관계,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게 결과인데, 아니면은 성공하고 나서 좀 여유가 있어서 책을 많이 읽었다든지, 아니면 표본 집단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책을 많이 읽지는 않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일부만 우리가 떡 끄집어서 성공한 사람들 100명이 딱 나야 되는데 50명의 책을 별로 안 읽어. 50명의 책을 많이 읽어. 근데 50명에 속한 집단, 워런 버핏, 빌 게이츠만 끄집어내서 역시 성공한 사람들 리더를 봐. 책을 많이 읽잖아. 라고 했고, 마크 저거버그인가요?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저크버그인가? 버그? 인스타, 페이스북의 CEO. 이 친구는 책을 안 읽었대요. 그냥 천재인 거죠. 코딩의 천재? 그냥 책을 별로 안 읽었는데, 지금 2주에 한 권씩 읽는다라고 블로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원래 안 읽었었는데 자기가 조직이 커지고 나서 이걸 또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미 얘는 페이스북으로 많이 성공을 했어요. 이미 성공을 했어요. 근데 더 큰 조직을 성공리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나에게 wisdom,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딱 보니까 그래서 나도 책을 읽기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결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을 성공했는데 책을 안 읽었던 50%에 또 속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사람들은 되게 헷갈려 혼돈해한다, confused 한다라고 이제 탈렙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되게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책을 많이 읽는다고 다 성공하면은 제가 여러분도 늘 봤겠지만 여러분 보면은 그 책벌레들 있잖아요. 책벌레들 안경 저도 고등학교 때 생각나는데 안경 엄청 두껍게 쓴 그 책벌레들,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연락도 안 돼요. 그 친구들이 교수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통념적으로 물론 교수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요새는 성공의 개념을 보통은 부자가 되는 거를 요새는 많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원하니까 부자가 됐느냐라는 관점에서는 교수지만 가난한 교수가 있고, 교수인데 돈도 많이 수완이 좋아가지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수라고 하면은 월급 자체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안정된 삶을 재정적 파이낸셜리 스테이블한 삶을 살겠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벌레가 무조건 성공하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은 탈렙이 되게 듣기 싫으시죠. 선한 부자, 난 선한 영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또 말하지만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으면 성공할 확률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래서 나는 그냥 놀래.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그래 다 운 좋아야 돼.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누워있는 것보다 아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성공의 씨앗도 뿌리지 않기 때문에 그 씨앗 중에 하나가 발화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졸구라고 하죠. 물론 졸구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1000명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서점에 수북히 쌓여있는 성공 지침서의 내용도 왜곡되어 있다. 이런 책에서는 성공하려면 책에 소개된 백만장자의 속성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선전한다. 이웃집 백만장자 책이 있죠, 서점 가면, 라는 엉터리 지침서를 쓴 저자 중 한 사람은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더 멍청한 책을 썼다. 저자가 1000명이 넘는 백만장자들을 조사해 보니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IQ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근면한 노력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추론하고 있다. 이 지침서를 읽은 사람들은 순진하게도 운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은 다르다. 백만장자들의 속성이 평균적인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이들의 성공은 오히려 운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슬프죠? 서점에 가보면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1000명이 넘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이런 습성들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습성을 가지면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성공한 사람들의 표본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이런 속성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운까지 좋아서 근면 성실한 평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라고 탈렙이 과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듣기가 참 거북스럽죠. 나는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운은 타고난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용한다. 저자는 백만장자가 일반 대중과 다른 점이 끈기와 근면 같은 면역 속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필요 조건과 인과관계를 착각한 사례다. 백만장자가 모두 끈기 있고 근면하다고 해서 그 반대로 끈기 있고 근면한 사람이 모두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끈기 있고 근면한 사업가들 가운데 실패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백만장자에게는 위험 감수라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고 저자가 주장했는데 순진하게 짝이 없는 경험주의 사례에 보인다. 물론 그것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지만 실패에 필요한 요소도 된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백만장자에게는 위험 감수,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성공할 수 없어 라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고 저자가 주장했는데 순진하게 짝이 없는 경험주의 사례일 뿐이다. 물론 그것은 성공이 중요한 요소지만 실패에도 필요한 요소가 된다. 만약에 저자가 똑같은 조사를 파산한 사람을 대상으로 표본 집단 조사했다면 틀림없이 이들의 파산이 위험 감수 때문이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리스크 테이킹, 너무 위험을 감수했다 라고 주장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충되는 조언들이 있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신사임당의 책 보면 keep going이죠. 조금씩 나는 위험 리스크 테이킹 하지 않는다. 조금씩 나는 1000만원이나 1억 가지고 갑자기 베팅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 난 조그맣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여러 개 만든다. 실패를 하더라도 리스크가 적다. 근데 대박도 못 노린다. 근데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심상이다 말이 맞네. 그럼 난 조그만 거만 많이 해야지. 그래서 나는 유튜브 하고 이모티콘도 조금 해보고 조금씩 해봐요. 근데 돈이 크게 안 벌려. 그리고 유튜브를 했는데 몇만 명 안 가. 심상이 말대로 난 keep going, a little thing을 가지고 keep going을 하고 있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왜 그러지? 역으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조언을 해주죠. 너는 너무 리스크 테이킹, 도전을 하지 않아. 위험을 너무 감수하지 않고 너무 안전지대에만 살려고 하니까 성공할 수 없어 라고 조언을 해주면 그러네. 역시 갑자기 그 말 딱 듣고 도발을 하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요. 사직서를 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리스크 테이킹 때문에 다시 실업자가 돼가지고 성공 못할 확률도 있다는 거죠. 오마이갓. 얘가 들으시니까 또 어떠세요? 너무 갑자기 슬퍼지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독자는 내게 그래프, 차트, 도형, 도표, 숫자, 추천, 시계열 등 풍부한 데이터로 책의 주장을 뒷받침하라고 요구했다. 가로 열고 내가 운 좋게 텍셀의 출판사를 발견하기 전까지 줏대 없는 다른 출판사들도 똑같은 요구를 했다. 가로 닫고. 이 책은 경제학 논문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 실험이다. 논리에는 실증이 필요 없다. 가로 열고 왕복 오류, 라인드 트레이 펠러시 이다. 언론인과 일부 경제학자들처럼 논리 없이 통계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 반대로 통계 없이 논리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가로 닫고 내 이웃의 성공이 크든 작든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로 의심된다고 해서 내가 그 사실을 검증할 필요까지는 없다. 러시안 룰렛 사고 실험이면 충분하다.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성공 사례를 찾아 내 이웃이 천재가 아니라는 사실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그렇다고 워런 버핏이 무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수가 늘어나다 보면 그 가운데 거의 필연적으로 운이 좋아서 실적이 뛰어난 사람도 나온다는 말이다. 워런 버핏도 100만 분의 1 투자자, 미국인 투자자들이 넘쳐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표본 집단 중에 한 명, 많으니까 10명 중에 워런 버핏이 나오기 힘들지만 100명 중에 워런 버핏이 나오기 힘들지만 그게 그 숫자가 100만 명, 1000만 명, 1억, 2억, 3억 명이 되면 그 중에서 한 명의 워런 버핏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존 일 대표가 말하죠. 다 투자하세요.
라고 하면은 결국엔 10년 뒤에 또 보면 조니 대표의 말이 맞았어 라고 말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죠? 투자자들이 많이, 대한민국에도 주식 투자자들이 많아지자면 지금 100명인데 많아지다 보면 언젠가는 거기 중에서 역시 10년 가지고 있으니까 조니 대표처럼 나는 대박 부자가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올다는 겁니다. 근데 또 표본치단 바꿔서 아니야 난 실패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행운에 속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나심 탈레프가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저도 자주 듣는 그 영상 중 하나인데 힐링 여행자 그 택시기사 하시다가 삼성전자 주식만으로 크게 성공했다. 어떤 최근에 본 책인데 여기 나오네. 제가 읽다가 보는데 그것도 미국의 나스닥은 10년 연평균 9%의 성장을 유지해왔다. 이것도 근래의 10년, 20년의 나스닥이지 그 20년 뒤로 더 올라가다 보면은 그렇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다가올 10년, 20년도 그러면은 똑같이 연평균 나스닥은 9% 성장을 할 것인가? 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 슬퍼지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고 우리는 대박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